오늘은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새벽이에요. 4시 42분 새벽. 어제 너무 일찍 잤더니 새벽에 눈이 떠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오전 4시 42분 바깥에 키우는 새들이 짖는 소리, 아니면은 이제 야생 새들이 짖는 소리에 밥 먹으려고. 자, 오늘은 에서의 손자 스보가 전쟁포로로 잡혀가지고 요셉 56세, 총리 요셉 56세 때에 1차, 2차 전쟁에서 스보가 전쟁포로로 잡혀갔고 아주 나이가 어렸다고 추정이 돼요. 실질적으로 스보 나이가 지금 기록이 없어서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사망할 때까지 통치 기간이 있는데 통치 기간에 몇 살에 사망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추정을 했는데 가장 어린 나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13살 정도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아마 할아버지가 막벨라 굴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1차 전쟁을 겪은 후에 또 거기서 40명이 전사하고 또 나머지가 전쟁포로 다 잡혀간 그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총동원령을 내렸을 때 에서의 손자 스보도 동원이 됐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나이가 13세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에서의 손자 스보의 나이가 불명,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쟁에 일단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총동원령에, 그래서 추정을 해서 13살이라고 보면 에서의 손자 스보는 이때 출생한 걸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사망한 것은 123세에 사망했다고 그렇게 추정이 돼요. 1581년 에서의 손자 9월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로, 요때는 이제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했고 한 4년 차쯤 됐을 때 스보가 도망을 가서 앵기스의 군대 장관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서 앵기스를 부추겨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합시다. 거기를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제18왕조가 막 통치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한 3년 4년 차 됐을 때인데 그렇게 하자고 이제 전쟁을 도모하다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이제 이 마술사 볼의 아들 처음 여기 기록에 나와요. 이제 15살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15살 출전하기 전에 너가 어느 편이 이길지를 점괘로 이제 알아보라. 그래 점수를 해서 야곱의 후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없음. 점괘에서 이제 패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패전을 알고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은 아주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앵기스가 야곱의 후손들을 쳐 들어가기 출전하기 직전에 앵기스 자신이 스스로 무장을 하지 않고 그냥 출발을 이제 포기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 패전할 전쟁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의도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도모한 그 전쟁을 도모한 죄로 잘못하면 앵기스 왕으로부터 맞아 죽을 위험한 상황에서 이 스보가 71세 시집으로 도주했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이 아들 여기 발람의 점술이 없었다면 아마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을 해서 앵기스가 아마 거기서 전사하고 죽었을지도 모를 그런 전쟁 기록이에요. 그래서 1581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시팀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 맞아 죽을 그런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제 결국 도망을 가야죠. 전쟁을 도모했다가 그 전쟁이 패할 거라는 그 점괘가 나왔기 때문에 전쟁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1579년 에서 손자 스보 73세에 시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했다. 시팀의
시팀으로 도망가서 결국 거기서 1년, 2년 후에 시팀의 통치자로 이제 이렇게 50년 동안 통치 기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보의 나이에 스보가 73세에 통치하기 시작해서 123세로 사망했다. 이제 사망한 나이,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나이 13살부터 포로 잡혀가지고 54년 동안 개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도망 나와서 67세에 도망을 나와가지고 3년쯤 후에 이쪽에 국방장관을 하다가 거기서 1년 채 못 되는 그런 짧은 기간에 전쟁을 도모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시 또 시팀으로 도망와서 시팀에서 50년 동안 통치했다. 통치자로 50년. 그 다음에 에서의 손자 스보의 나이가 13세로 추정하고, 요거는 2차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 나이에요. 2차 전쟁 때 1639년 요셉이 147세로 사망해서 막벨라 굴에 매장하는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는 그 장례식 행사를 방해했어요. 에서가 방해해가지고 거기서 우발적 전쟁이 터져가지고 1차 전쟁인데, 에서가 이 막벨라 굴 매장 그 현장에서 피살이 됐고, 목에 잘리는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 및 그 추종자가 40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당시 요셉 총리 지휘하에 에서의 추종자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쟁포로 잡아갔고, 2차 전쟁 때는 힉소스 왕조의 람셋의 성읍까지 쳐들어간 2차 전쟁에서 에서는 이미 벌써 1차 전쟁에 죽었고,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 80명이 또 거기서 전사했고, 전쟁포로 50명이 또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때 에서의 손자 스보는 나이가 불명하지만 13살로 추정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13살로 추정해서 2차 전쟁 때 포로로 잡혀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까지,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1585년 사망할 때까지 전쟁포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요때 사망한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나이가 이제 불명하지만 13살부터 67세까지 총 54년 동안 노예로 54년 동안 거기서 착취를 당하다가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나이가 불명하지만 일단 67세로 추정해서 1585년 탈주를 했다. 도주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포로 다 도주해서 그 이후에 3차 전쟁에서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83세로 전사했고, 또 60명이 또 전사했고, 전쟁포로 잡혀서 노예 생활. 이때는 요셉 총리가 56세, 1차, 2차, 3차 전쟁 계속 같은 해에 계속 한 달 요런 사이로 계속 전쟁을 했는데 계속 패했어요. 자, 야셀의 책의 57장 1639년 1차 전쟁. 그러니까 야곱이 147세로 사망하고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에서가 맞아 목이 잘린 죽은 그 1차 전쟁 이후에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또 벌였다. 2차 전쟁 야셀의 책의 57장의 2절. 2차 전쟁 그들 사이의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 중 80명을 또 죽였다. 야곱의 아들들의 백성들 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요셉 56세. 요셉의 손이 에서의 아들들의 모든 백성들을 이겼다. 막벨라 굴 장례 행사 방해 1차 전쟁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라암셋의 성읍 2차 전쟁, 라암셋까지 쳐 들어가서 2차 전쟁에서 그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3차 전쟁에서 사망을 하고, 엘리바스는 3차 전쟁에서 사망을 해요. 여기 지금 얘기는 2차 전쟁.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사람들 중 50명을 또 포로로 잡아갔다. 요때 80명이 사망하고 50명을 또 포로로 잡았다. 여기는 이제 80명 전사,
또 포로, 전쟁포로 50명. 자, 요셉이 56세, 그들을 철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을 요셉의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그들을 애국으로 포로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요셉 총리의 경호를 위한 시위대 군대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엘리바스는 3차 전쟁에서 3차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그다음에 야살의 책의 57장 세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으니 에서의 집으로부터 온 자들 중 남은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들 역시 포로로 잡힐까 두려웠다. 그들 모두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에서의 시체, 1차 전쟁 때 에서의 시체에서 에서의 목이 잘려 머리는 막벨라 굴 근처에서 분실되었고 머리가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때는 2차 전쟁,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간 것은 2차 전쟁이에요. 요 2차 전쟁, 요거는 결국 그 수도까지 쳐 들어가서 에서의 시신을 다시 찾아오려고 거기에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80명이 전사하고 또 포로로 50명이 잡히고 또 스보, 에서의 손자 스보가 또 거기서 전쟁포로 잡혀가지고 2차 전쟁 때 나머지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 그들의 어떤 그 2차 전쟁의 결과예요. 자, 야살의 책에 57장 4절 그들이 세일산으로 도망갔다. 그들이 에서를 세일에 매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잘린 머리는 세일로 가지고 올 수 없었다. 이는 그것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근처 1차 전쟁 때 있었던 곳에서 분실됐기 때문이었다. 야곱의 막벨라 굴 매장을 반대하고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던 에서가 칼에 목이 잘리고 잘린 에서의 머리가 멀리 던져져서 에서의 머리만 그 근처에서 분실이 됐고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도망갈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세일 접경까지 추격을 했지만 그들을 추격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추격하고 도망가고 하면서도 쳐 죽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옮기는 목이 잘린 머리 없는 에서의 시체가 추격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도망갔고 에서의 후손으로 도망갔고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을 멈추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헤브론에 있는 그들의 형제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거기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머무르며 전쟁이 필요로부터 휴식을 취하였다. 셋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호리셀의 모든 아들들을 집결시켰다. 그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집결시켰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서 또 애굽에 이르렀으니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자, 야살책 57장 7절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왔다는 것을 요셉과 힉소스 왕조의 요셉과 야곱의 모든 아들들의 소문을 들었다. 힉소스 왕조의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 힉소스 왕조의 강한 자들이 나가서 라암셋의 성읍에서 싸웠다. 2차 전쟁,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크게 압도하였다. 자, 3차 전쟁, 야셀의 책 57장, 3차 전쟁, 9절, 57장의 9절, 그들이 그들 중 60명을 죽였다. 그들 가운데 호리셀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을 죽였다. 그들 중 오직 몇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들이 동쪽의 자손들과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도 3차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엘리바스는 83세로 이렇게 전사했는데 3차 전쟁, 3차 전쟁에서 전사했고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자들이 죽었다. 동쪽의 자손들 모두가 요셉 56세 그 형제들 앞에서 달아났다.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집트의 숫곳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그들의 숫곳에서 그들 중 30명을 또 죽였다. 나머지는 피신해서 그들의 성읍으로 달아났다. 요셉과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의 강한 자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로부터 돌아섰으니, 애굽의 강한 자들은 힐소스 왕조의 요셉 총리하의 그 군대예요. 그들로부터 돌아서니 이는 그들의 모든 대적을 쳤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아들 엘레바스가 3차 전쟁에 전사했고, 에서의 손자 스보, 에서의 손자는 이미 2차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에서의 손자 스보는 13살 때 2차 전쟁, 또 전쟁포로 2차 전쟁, 여기 2차 전쟁 13살 추정 2차 전쟁에서 전쟁포로 잡혔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쟁포로로 잡혀 있었으며 그들의 고통이 증가하였다. 에서의 아들들과 세일의 아들들이 그들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세일의 아들들이 보니 에서의 아들들과의 전투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백성들 손에서 쓰러졌더라. 세일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보듯이 너희로 인해서 부대 전체가 그 전쟁에서 남은 강하고 능숙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땅에서 나가라. 세일 땅에서 나가라. 우리에게서 떠나 너희 가나안 땅으로, 너희 선조들이 거하는 땅으로 돌아가라. 어찌 너희 자손들의 훗날에 우리 자손들의 영향을 이어받겠느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세일의 자손들이 그들과의 전쟁을 벌일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에서의 후손들하고 세일의 후손들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 통치자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밀사를 보내서 말하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 중 일부를 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가서 호리 세일의 자손들과 전쟁할 것이라. 이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그 땅 세일 땅에서 몰아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디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가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보병 500명과 기병, 말타는 기병 800명을 보냈다. 세일의 자손들이 동쪽의 자손들과 미디안 자손들의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또 세일의 자손들이 이제 또 미디안 자손들하고 또 다 불러서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요.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 그들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거의 전멸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와 함께 에서의 자손들과 싸울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형제들의 원한을 갚으리라.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괜히 남 형제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다 자기네 동족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동쪽의 모든 자손들의 세일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나왔으니 칼을 빼는 자가 800명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그때 세일의 자손들과 파란 광야, 파란 P-A-R-A-N 파란 광야에서 싸웠다. 에서의 자손들과 세일의 자손들이 서로 전쟁하고 과거엔 동지, 지금은 적으로서 등을 등졌다는 얘기고,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그 전투에서 죽였으니 디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 200명이 죽었다. 둘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과 두 번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나왔다.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아주 힘겹게 전쟁했으니 세일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 전투가 매우 버거웠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셀의 자손들이 그들보다 강하더라.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돌아서서 그들의 대적인 셀의 자손들을 돕더라.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쓰러졌으니 디나바의 엥기스 통치자 백성들 중 58명이 또 죽었다. 셋째 나라에 에서의 자손들이 들으니 그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의 형제들 중 일부가 그들로 돌아서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더라. 서로 동족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이 일에 관여 들었을 때 그들이 슬퍼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적인 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행하랴 하며 에서의 자손들 다시 디나바의 엥기스 통치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밀사를 보내서 다시 원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라. 그들과 함께 우리가 셀의 자손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2배가 더 많도다. 엥기스의 통치자 왕이 다시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자 600명을 보냈다.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 열흘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파란 광야 파란 광야에서 셀의 자손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 전투가 셀의 자손들에게 매우 심하였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이때 셀의 자손들을 이겼다. 셀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 앞에서 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 2,000명을 쳐 죽였다. 야살의 책의 57장 32절. 이 전투에서 셀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이 죽었다. 오직 그들에게 어린 자녀들만 그들의 성읍에 남겨졌다. 57장의 33절.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동족의 자손들이 그 전투로부터 스스로 도망갔다. 그들이 셀의 자손들을 떠나 달아났으니 그들이 보니 그 전투에서 그들에게 불리하였기 때문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동족의 모든 자손들을 추격했으니 그들이 땅에 이를 때까지 추격을 해서 쫓아갔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 약 250명을 죽였다. 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약 30명이 쓰러졌다. 그들의 형제들 중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호리셀의 자손들을 도왔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의 이런 악한 행동을 보고 듣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슬퍼하였다. 야사책 57장 35절. 그 전투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집으로 돌아왔다.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의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죽였다. 그들이 또한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을 죽였다. 그들이 살려둔 50명이 어린 청년들과 처녀들만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았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50명은 죽이지 않았다. 그 청년들은 그들의 노예들이 되고 그 처녀들은 그들의 아내로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의 셀의 자손들의 거주지 세일 땅에 살았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취하고 셀의 재산들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에 속한 그 땅의 모든 속한 것을 취하였으니 그들의 가축대, 그들의 숫송아지들과 그들의 물품, 또 물건들, 셀의 자손들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의 터, 세일에서 거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냐. 셀의 자손들이 그 땅을 나누고 그들이 가족에 따라서 에서의 5 아들에게 나누어줬다. 5명의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에서의 5 아들들, 에서의 손자 같아요. 에서의 손자. 야살의 책 57장 38절. 여러 날이 지나서 그들이 소유하게 된 그 땅에서 그들을 주관할 통치자 왕을 세우기 위해 결의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우리 땅에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 적들을 대항하여 우리의 전투를 싸울 것이다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야살의 책 57장 39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우리 형제들 중 누구도 우리를 주관하여서 통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닌 낯선 자라야 할 것이라. 이는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의 아들 형제 친구에 대하여 적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셀의 자손들과 싸울 때 그들 형제로부터 반역을 해서 좋지 않은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에서의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그날로부터 그들이 형제들 중에서 왕, 통치자를 선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낯선 땅에서 온 자들 중에서 선택하였더라.
디나하바의 앵기스 통짜 왕의 백성들 중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부올의 아들 벨라였다. 그는 매우 용맹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준수하며 모든 지혜에 있어서 영리하고 감각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앵기스의 백성들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를 취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통짜 왕으로 세웠다. 그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에게 말하되 통짜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통짜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하였다. 그들이 커다란 천을 펼치고 각 사람이 은과 금으로 된 귀걸이와 반지와 팔찌를 가져왔다. 그들이 그에게 은과 금, 오닉스와 베델리움을 풍성하게 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이 그의 머리에 공식적인 통짜 왕의 왕관을 씌워줬다. 그들이 그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줬다. 그가 거기에 살았다. 그가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는 통짜 왕이 되었다. 앵기스의 백성들이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그들이 전투에 고용된 용병 값을 받았다. 그 후에 그들이 디나바에 있는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야사렛의 57장 45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서의 자손들을 30년 동안 통치했다.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 대신에 그 땅에 거했다.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57장이 끝나고 전쟁 역사가 기록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도 요셉이 110세로 살아있고 또 힉소스 왕조의 요셉의 군대하고 전쟁하는 그 에서의 후손들 전쟁 기록이 1차, 2차, 3차 전쟁 또 지들끼리 또 전쟁하는 그 전쟁 기록이 여기 있었어요. 네, 기록된 대로 자 이스라엘 또는 야곱 또는 그 에서의 후손들과의 전쟁 기록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여기까지